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수요와 공급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수학적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 수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가격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접했는데요. 오늘은 완전 독립된 파트로 최대 이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래프와 좌표평면을 활용하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 114쪽의 내용이에요. 제목이 부등식의 영역과 최대 최소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알아두어야 될 수학적 지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부등식을 나타내면 영역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y는 x 플러스 2라는 식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면서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죠? 선생님이 y는 x 플러스 2라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저하지 않고 기울기 양수구 y절편이 2인 이런 그래프를 바로 그려낼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이 과정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봅시다. 우리가 한 게 뭐냐라는 거,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를 다시 되짚어 보자면 원래는 점을 되게 많이 찍었어야 되는 건데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므로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으므로 한 번에 그려낸 거거든요. 이때 점이라는 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이 y는 x 플러스 2를 만족하는 점들인 거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x가 1이면 y는 3, x가 2면 y는 4, x가 0.5면 y는 2.5. x값을 뭐로 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y값이 정해지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이 된 거라는 거죠. 네, 방금 여러분들이 그린 선은 부등식이 아니라 y는 x 플러스 2라는 등식을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낸 셈인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런 욕심이 생기죠. 아, 그럼 등식을 좌표평면상에 나타낼 수 있어? 그렇다면 부등식도 나타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등식과는 다르게 부등식은 더 많은 점을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등식에서는 x하고 y의 좌표가 딱 이 관계에 있는 점들만 찍어서 나타낸 거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많아서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룬 건데요. 부등식은 말해 뭐해? 예를 들어 x가 1이다? 그럼 y는 3보다 큰 거는 다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2는 3이니까 y 좌표가 3보다 큰 거는 다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3.1, 3.2, 오 그래? 아까는 등식이어서 1,2 즉 y가 2인 점만 찍을 수 있었는데 부등식으로 살짝 식을 바꿔보니까 y 좌표가 선생님 이거 잠깐만 오기 했네요. 1,3 등식에서는 그랬는데 부등식으로 살짝 바꿔보니까 3보다 큰 거는 다 찍을 수 있다는 거지. 즉 x가 1일 때 매칭되는 y가 3보다 큰 거는 모두 가능하니까 위쪽으로 쭈르륵 점이 찍히는 거죠. 예를 들어 x가 0.5야. 이 선상에서는 딱 2.5만 등식에서는 y가 2.5여야만 했는데 이걸 식을 부등식으로 바꿔보면 2.5보다 큰 거는 모두 가능하므로 이 위쪽으로 다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알겠다.
등식에서는 선으로 나타냈던 게 부등식으로 식을 바꿨더니 선 위쪽이 이렇게 칠해지는구나. 그래서 이름이 부등식의 영역이에요. 등식의 영역 이렇게 안 하잖아요. 등식의 그래프 이런 표현은 들어봤어도 등식의 영역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부등식은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등식일 때는 여러분들이 선을 이용해서 표현했지만 부등식으로 오면은 이 선 위쪽에 영역으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응용이 되시죠? 한편, 네, 선생님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꿨어요. y좌표가 x 플러스 2보다 작은 쪽을 표현해라 라고 하면 아시겠죠? y좌표가 더 작은 쪽이니까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밑에 부분을 색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갑자기 이런 게 궁금해지네요. 이거 등호가 있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등호가 있다라는 건 같아도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지금 엄밀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 부등식에 등호가 없었잖아요. 엄밀해질게요 지금. 색칠하는 건 좋은데 여기 점점점점으로 표현해야 돼. 왜? 같을 때는 제외되고 클 때만 그리고 싶은 거니까. 등호가 없으면요. 선은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므로 선 부분은 점점점점 점선 표시를 하고요.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선까지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때서 실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리기로 약속을 해요. 괜찮습니까? 정리할게요. 이게 수학적으로 좀 더 따지고 들면 더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더 다양한 부등식을 칠해보는 연습을 하겠지만 우리는 경제학에서 소개된 부등식의 영역만을 지금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거라서 간단한 예제 위주로 갈게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1차 부등식에 한해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네. 지금 보면 y좌표가 마이너스 2x-4보다 같거나 큰 쪽의 영역을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먼저 등호일 때 상황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울기 음수고 y좌표는 마이너스 4니까 이런 선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었네요. 그럼 y좌표가 이 선보다 크다니까 위쪽으로 찍혀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위에를 색칠해야 되는데 마지막 단계 등호 있나요? 등호 포함되어 있나요? 네,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선으로 마무리. 오케이? 자, 가로 2번도 마찬가지로 해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보기 좋게 y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생각합니다. 먼저 등호일 때의 상황을 볼게요. y는 x 플러스 2와 같다. 기울기 양수구 y절편이 2인 이런 우상향의 직선을 여러분들은 그리게 되죠. 근데 부등호란 말이죠. 이 값보다 y값이 y가 주어야 얘들아. y값이 x 플러스 2보다 작다. 그러니까 밑에를 칠해야 되겠네. 마지막 마무리 등호 있나요? 등호 없죠. 없으니까 이 경계는 점선으로 제외시키고 밑에 영역을 색칠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한 단계 응용해서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연립주택 할 때 그 연립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연립부등식 많이 풀어봤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x 플러스 y는 2보다 작고 2x 플러스 y는 3보다 작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연립부등식 소개가 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물론 이게 등호라면 가간법, 소거법 이런 걸로 풀 수 있겠지만 부등식일 때는 방법이 없죠. 각각 지금 기억하세요? 떠올리고 계세요? 각각의 부등식을